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EU와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이 마비됐습니다. 7만에서 8만에 이르는 노동조합이 조직한 시위가 브뤼셀의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벨기에의 치솟는 생활비와 물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아우성과 함께 EU와 나토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EU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부추기는 나토가 경제적 곤경을 불러일으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돈을 무기가 아니라 급여에 써라, 스탑 네이토였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브뤼셀에서는 시위대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고 푸틴의 오일을 끊으라고 외쳤습니다. 브뤼셀은 조 바이든이 3월에 대러 제재를 발표한 뒤 제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곳입니다. 브뤼셀은 시위로 공항 기능이 마비돼 항공편의 결항도 잇따랐고 대중교통 노선도 단축됐습니다. 6월 벨기에의 인플레이션은 40년 이래 최고치인 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40년 이래 또는 반세기 이래 최고치가 보통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증유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들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제재로 경제적 자세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유의 손실이 연간 4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 주말 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RMT 전국 노조원 수천 명이 생활비 급등으로 못 살겠다면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포틀랜드 플레이스에서 의사당 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봉급은 정체된 데 반해 물가가 너무 올랐다면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노조연합회 지도자 프랜시스 오 그레디는 먹고 살려는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금 근로자들은 현대사에서 가장 빠듯하고 혹독함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에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노동당원과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계층도 모였습니다. 영국 역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끊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인들은 휘발유와 디젤이 올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4월의 경우 인플레이션은 40년 이래 최고치인 9%에 달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여름에 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950년대 이래 증가폭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시위는 영국 런던뿐만 아니라 더블린, 갤웨이 등 아일랜드의 여러 도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부족하자 발전을 위해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로버트 하벡 경제장관이 밝혔습니다.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하벡 장관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더 가동될 것이라면서 이는 뼈 아프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위 더러운 연료를 버리고 그린 에너지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했던 나라입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도 사태가 급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또 천연가스 비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가스 비축량은 용량의 57%에 불과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지멘사가 제재의 여파로 수리한 가스 펌프를 인도하지 못해 노르드 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을 60%까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석탄 화력 발전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천연가스를 절약한다면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모든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발전 용량의 최대 35%까지만 석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방침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환경에너지 장관 롭 예테는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그 당국은 이 같은 결정이 최근 며칠 사이 다른 유로 국가의 조율을 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에너지 위기 플랜에 조기 경보를 발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체크 공화국의 에너지 안보대사 바칠라프 바르투시카도 천연가스 공급이 빠듯해지는 겨울에 난방과 전기 생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1973년에 오일 쇼크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난방과 전기 생산을 위해 모든 것을 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석탄이든 화목이든 열을 발생시키는 모든 것을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석탄으로 회귀하는 유럽 각국의 정책에 대해 인도의 의원방송은 서구의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 그린 에너지를 내세우던 서구 국가들이 이제 저개발 국가들의 화석 에너지원에 눈독을 들인다면서 이를 카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인지 러시아산 석탄을 거부하고 콜롬비아, 남아공, 호주 등의 석탄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두고 푸틴's 프라이스 하이크라고 비난하는 데 대한 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의 이런 표현에 대해 황당해하면서 바이든이 취임한 뒤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에 따르면 미국민의 11%만 바이든의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2%는 바이든이 자초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은 80%가 바이든의 실책이라고 응답했고 민주당원은 엉뚱하게도 46%가 석유 회사 탓을 했습니다. 무당파는 54%가 바이든 책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왜 푸틴 프라이스 하이크냐, 바이든 플레이션이라고 해야 한다는 해시태그도 등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관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사르맛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연말까지 실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르맛 ICBM은 지난 4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로 나토명 SS-18 사탄으로 불리는 구형 ICBM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의 드미트리 로고진 국장은 이번에 배치되는 사르맛 ICBM은 사탄1을 잇는 사탄2가 될 것이라면서 사거리나 탄도 위력 면에서 동종의 ICBM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치하에서 해방된 우크라이나 멜리토폴에서는 러시아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 수천 명이 줄을 섰습니다. 하루아피 정식으로 러시아 시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미디어들은 이들이 세뇌됐다고 흑색 선전을 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또 점령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징병을 한다는 것 역시 거짓입니다. 독재자 푸틴의 시민이 된다는 비난도 허무맹랑합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계가 다수고 푸틴의 특수군사작전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뇌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총을 겨누고 강제로 줄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